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그 삼성증권의 이종욱 연구원님께서 원익 IPS 방향전환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적어주셨는데요. 그 어떤 치열한 고민 통해서 나온 리포트 점을 착안해서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단어들을 썼고 어떤 숨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 있는 그 회색 박스, 전공정 투자는 지금까지 제한적이었으나 전통 디램의 공급 제한은 성장 기대감의 계기가 될 것. 이 말에서 사실 리포트를 다 안 읽어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말만 읽고도 이 밑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다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니까 좀 더 같이 읽어볼 텐데, 그리고 요 위에도 좋아요. 투자 의견을 홀드에서 바이로 변경하고 목표 주가를 4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런 것도 좋고, 현재 주가가 한 36,000원 정도인데 목표 주가 20% 정도 올라간 걸로 얘기를 했고요. 퀀트K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네이버에서 영문으로 퀀트K 치고 들어가면 퀀트K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요. 제게 원익 IPS 최근에 이제 다녀온 거 탐방 후기하고 최근에 다녀온 리포트 관련 잠깐 이제 읽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HBM TSV 장비를 납품하는데 왜 주가는 안 갈까? 이렇게 이제 뽑아봤는데 한번 제가 어떤 포인트를 보면 좋을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다시 삼성증권 리포트로 넘어가면 투자 의견 변경에 대해서 원익 IPS의 투자 의견을 이렇게 변경했다. 지금껏 전공정 증설은 제한적이었어. 그래서 투자 의견을 홀드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꿨다는 거예요. 바꾼 계기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원익 IPS의 주가를 보수적으로 전망했던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의 제한적 증설 때문이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자, 이제 한다는 거죠. 여기서 벌써 다 이 내용을 다 읽은 겁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번 사이클은 후공정 그중에서도 HBM 투자가 중심이었고 전공정 신규 투자가 적다. 2024년 전 삼성전자의 신규 증설은 30K 미만, 바닥 사이클 수준에 불과하다. HBM의 경우 전공정에서도 패시베이션이나 TSV에서 기여가 있지만 신규 투자의 부재를 보완하기 역부족이다. 제가 아까 리포트에서 이렇게 TSV, HBM 장비 납품하는데 왜 주가는 안 갈까, 이 내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 비중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예전에 1조 4천억 정도 매출을 하던 회사인데 지금 한 7천억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면은 또 1조 몇천억까지 또 가겠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이제 패시베이션이랑 증착 장비, 뭔지 기본적으로 원익 IPS는 이제 증착 장비 회사인데요. 삼성전자의 거의 아들격이죠. 증착계에서. 그래서 국산화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패시베이션이라는 게 어떤 층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SV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구멍을 뚫는 거죠. 뚜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여기 기어가 있는데, 이 기어가 천억 이상의 단위가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좀 작다. 신규 투자의 부재를 보완하기 역부족인 것은 맞죠. 특히 낸드 투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동사의 제품 포트폴리오상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쪽이 낸드가 좀 강한 쪽인데 그런 게 좀 아쉽다. 고객사 내 동사 점유율의 하락 추세를 목격하였다. 이제 고객사 쪽에서 동사의 점유율이 좀 하락했다라는 걸 목격했다는 거고, 이제 이 부분은 아마 그 SK 하이닉스 쪽을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원 Z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가 같이 했다면 원 A에 들어오면서 이제 원익 IPS가 이제 못 들어갔고 주성이 거의 대부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원 B에 오면서 다시 반반으로 돌아왔는데, 요걸 언급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미 거의 지난 일이다. 거의 반영이 다 됐고 이제는 원 B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우시 같은 경우는 원 A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기는 이제 주성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4번. 중국향 디스플레이 투자가 지속적으로 하향할 것으로 보았다. 전통 디램의 공급 제한은 기대감의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될 거다. 그러나 테크 투자 사이클의 중반기를 넘어서며 환경 변화가 동사의 매출 상승에 우호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자, 4번은 조금 현재 상황이랑 다르죠. 지금 중국 비조녹스, TM마 이런 쪽에서 디스플레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더 늘리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BOE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 쪽이 투자가 좀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죠.
HBM으로 생산 지원이 자원이 집중되면서 컨슈머향 D램과 낸드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원익 IPS 투자 아이디어. HBM 부족과 모바일 D램 부족이 동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사 HBM 증설할 때 전 공장은 보안 투자 수준에 불과했지만 컨슈머향 D램 부족에 대응할 때는 신규 투자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게 목에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BM 신경 쓰다가 HBM 하나 만들 때 D램 캐파 3을 잡아먹거든요. 결국 그게 어느 순간 목이 차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신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업체들이 2024년 대비 2025년 더 많은 신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 다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나 동사의 주가만을 생각해야 한다면 메모리 업체의 캐펙스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컨슈머향 D램의 공급 부족이 심화될수록 신규 투자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다. 그 결국 미리 반영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막 캐펙스 투자한다 나오면 벌써 원익 IPS는 뭐 저세상에 가 있을 거예요. 직전 고점 수준에. 2번 D램 고객사 내 동사 점유율 하락 추세가 충분히 반영되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D램 1A 공정에서 하락한 점유율을 1B에서 50%까지 만회할 것으로 보이고 원C 공정에서도 추가적인 점유율 증가 여지가 보인다. 자, 낸드 10K 투자 시 동사가 확보할 수 있는 매출 수준이 7, 8세대에는 10% 증가에 불과했지만 24년 시작되는 9세대부터는 20% 이상 증가할 거다. 왜냐하면 이 장비가 보통 장비가 뭐 몇십억 단위인데 뭐 거의 이 몇십억이 아니라 뭐 100억 단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어요. 9세대부터는. 그래서 이 회사의 증착 장비가 더 중요해지고 더 비싸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디스플레이 투자가 바텀아웃 할 것으로 보인다. 앞의 내용이랑 조금 다르죠. 근데 하여튼 요 하시고 싶은 말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AI로 인해서 노트북 PC나 태블릿 PC의 OLED 적용 가속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OLED 전력 효율성이 좋아 AI 전력 소모량을 보완할 수 있다. 결국 덕산 네오룩스, 뭐 캠트로닉스 이런 회사들의 투자 아이디어와 연관돼 있죠. 결국 AI 디바이스의 하이엔드 이미지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중국 내 폴더블 침투율 증가, 사이즈 증가도 패널 투자의 동기다. 급격한 회복은 아니겠지만 역성장이 끝났다.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그래서 비조녹스, 뭐 TM마 이런 데서 계속 투자, CSOT 뭐 이런 데서 투자를 한다고 나오고 있고 BOE는 시작을 했고요. 이런 내용으로 원익 IPS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익 IPS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이제 퀀티케이 리포트 최근에 나왔던 걸 보시면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고요. 삼성전자 D램, 낸드 그리고 파운드리 투자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폭발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이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D램, 낸드, 파운드리 다 대응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됐고,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각각 3.77%씩 보유하고 있어요. 총 한 뭐 7.4% 정도 되는 거죠. 주성 엔지니어에 비해서 뒤처졌다는 오해는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원C ALD 장비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좋아진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과 그림자는 뭐냐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어떤 고객사 다양화, 다각화가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는 점이에요. 삼성전자의 아들로 통했던 동사입니다. 근데 고객사 투자가 줄어들면서 매출액이 50%나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바닥을 많이 다졌겠죠. 하방 경직성이 탄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규모는 아니지만 HBM 패시베이션, 반도체 표면 보호막 생성, TSV 구리 어닐링 장비를 대응하는 중이에요. 이거는 기존부터 하던 장비입니다. 근데 뭐 HBM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D램 쪽은 당연히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 고객사 최선단 V9 낸드향 ALD 장비 이름은 쿠아트로고요. 그리고 3나노 GAA용 ALD 설비를 대응하면서 동사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단계다. 3나노 GAA용 ALD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이제 최선단 공정의 장비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런 게 좀 물량이 많아지면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쿼트로 장비는 100억대 육박하는 장비로 동사의 기존 장비 대비 40% 이상 고가고요. 3나노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ASM 쪽에서 원래 하던 거를 이쪽에서 침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비전옥스, CSOT 같은 데에서 투자를 진행한다면 디스플레이 매출 증가 기대된다. 그리고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 투자에서 저조한 성적이라는 거는 조금 이쪽에서 이제 물량을 많이 받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5월 중에 마이크론과 탑레벨 간 영업망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제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미국 쪽 공장을 타겟으로 고객사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빨리 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드맵은 강한데 고객사 로드맵이 좀 약하다. 제품 로드맵은 괜찮은데요. 그래서 고객사 장비 검토 및 퀄 일정 1년에서 2년 걸리거든요, 최소. 그래서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지금 돈 쓸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어닝 IPS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할 부분은 삼성전자라는 거.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론. 요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제가 워닝 IPS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퀀티K에서 이제 K찬스 3분기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15일 토요일 선착순이니까 이제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후기들을 읽어보시면 어떤 점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으면 바로 이런 부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제 그 값어치를 할 거고 시간을 들인 만큼 그 이상으로 얻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워닝 IPS 소개 드렸고요. 방향 전환 확실히 했다. 이제 언제 올라갈 거냐,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런 게 좀 관건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종종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추가로 댓글이나 피드백 주시면 계속 그런 부분을 방향을 잘 잡아 나가려고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